그리울 때 그때는 참아 잊지 못할 때로라. 만나서 울던 때도 그런 날이요. 그리워 미친 날도 그런 때로라. 눈들이 비단한 게 들리울 때 그땐 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앞자리가 들었는데 앞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소리기도 오늘 강연 제목이 필사적인 글쓰기예요. 근데 이 필사가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필사의 의미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다, 그리고 하나는 손으로 베껴 쓰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필사적인 글쓰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의미를 대입해보면 죽을 각오를 하는 글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대입해보면 손으로 베껴 쓰는 글쓰기가 되잖아요. 첫 번째부터 놓고 보면 글쓰기가 뭔데 죽을 각오를 할까요? 죽을 각오를 하는 글쓰기는 절실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글쓰기는 또 왜 절실하게 글을 쓸까요? 사실 이 절실함이 없이는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작가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혹시 필사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저는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네. 최근에 시작을 해서 책을 한 번 이렇게 읽어도 사실 기억이 잘 남지 않잖아요. 한 장 페이지가 넘어가도 앞에 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작가가 한글 한글에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혼을 담았을 텐데 그 문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필사를 시작해봤고, 필사를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읽기를 했더니 훨씬 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작가의 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를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필사를 함으로써 책이 내용이 잘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필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글을 쓰는 첫 단계로서 이제 문장이랑 문체를 연습하기 위해서 베껴 쓰는 작업을 합니다. 그 말로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10번을 자기는 10번 읽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면은 막 줄거리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엄청 뿌듯해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는지를 물어봐요. 줄거리는 그렇게 빠듯하게 아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필사적인 글쓰기라고 하고, 알라딘에 홍보할 때도 한자로 이제 두 번째 의미의 필사를 적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 절실하게 글쓰기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내용은
이쪽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절실하게 이제 나의 필사노트라는 책 자체가 이제 필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필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책이에요. 세간이 직접 필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만든 책이라서 이 필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알려졌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연습을 했다고 해요. 베토벤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밥 먹고 피아노만 쳤다고 그러고 애매한 게 글쓰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베토벤이 밥 먹고 피아노만 쳤듯이 이렇게 뼈를 깎는 연습을 했듯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사라고 하는 이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는 더욱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글씨 쓰는 게 엄청 힘들어요. 엄청나게 흥미가거든요. 왜냐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독서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뼈를 깎는 연습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도 뼈를 깎는 필사 작업을 사실 필사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나의 첫 필사노트라는 책을 만들면서도 필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필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설명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나의 첫 필사노트라는 책은 그런 어떻게 해야지 글을 잘 쓰고 어떻게 해야지 필사를 잘하느냐보다는 직접 해볼 수 있게 만든 책이에요. 오늘 강연의 하이라이트, 필사노트를 활용하는 요소가 정도예요. 필사노트는 위한 책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책에는 한쪽에는 소설의 텍스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텍스트를 옮겨 적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기노트로 활용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필기노트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예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다 책을 나눠줘서 이 필기를 하게 할까 생각을 했지만 서점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가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손글씨를 잘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손글씨를 활용해서 손글씨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직접 자기의 글씨로 편지를 써서 연인이나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런 활용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활용 방법은 창작노트입니다. 굳이 필사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바로 자기 글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시로 쓰셔도 되고요. 다섯 번째가 자기 자신이 이제 자신의 취미가 그림 그리기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소설 작품을 읽고 자기가 한번 사파를 그려보면 되고요. 여섯 번째가 명상하는 도구입니다. 아까 제가 명상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면서
명상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책을 읽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없는 거고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온전히 지금 책에 집중하는 7번째 활용 방법이 일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마다 다이어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1월 2일까지만 있습니다. 3일부터는 항상 예전에 일기장을 찾아봐도 3일부터는 이 책에 한번 일기를 써보시면 일기를 모레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기장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할 그 핵산물을 활용하는 여기까지